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매학 개론의 세 번째 시간. 근데 3-1강입니다. 네. 3강의 보충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페이지의 떡메모지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떡메모지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한마디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 원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삐딱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꾸를 할 때 삐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꾸를 도대체 어떻게 삐딱하게 하는지, 삐딱하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저번에도 간단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진짜 간단하게 메모지를 배치할 때 직선 배치를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박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는데, 원래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꾸를 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레이아웃을 편하게 구성을 하려면 직선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다이어리를 꾸민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참 말이 많은 사람이라 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여기서 다이어리 꾸밀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지를 한번 직접 배치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이쪽 페이지와 저쪽 페이지를 비교해가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메모지를 굉장히 잘못 찢어서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예시로 쓰고, 네, 여기다 뭐 만년필로 뭘 더 쓸 뭐 그런 메모지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 양쪽 페이지에 동일한 구성으로 메모지를 한번 배치를 해놓고, 그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지금 굉장히 동일한 메모지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배치를 하면 안 돼. 죄송해요.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라 종이에 종이를 갖다 드릴 때 벌써부터 약간 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더 찾고 있어요. 여기다가 함께 쓸 만한 그런 메모지를 하나를 더 찾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예시는 그냥 정말 예시니까, 이게 메모지끼리 서로 잘 어울린다 이런 거는 네, 조금 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치의 모양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레이아웃만 보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린 것 중에 그 레이아웃과 관련돼서 제가 손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강의가 있어요. 강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에 가서 한번 더 기니까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메모지만 다루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3장의 메모지를 준비를 했고요. 왜 3장밖에 준비를 안 했냐라고 하시면, 복습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에 3장 이상의 종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색해지기 때문에 제가 딱 3장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3장 이상이 들어가면은 어색해진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대한 잠깐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3장이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건데, 뭐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 한 장을 더 끼워 넣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거를 거의 무슨 동서남북 배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보면은 다 마음이 답답해요. 그쵸? 근데 요거는 과감히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3장만 딱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직선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사선의 길을 삐딱하게 가야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직선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선 배치라고 하면은 메모지와 메모지 사이를 직선으로 놓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어떤 형태로든 직선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심플한 직선 배치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사선 배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모지와 메모지가 서로 사선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지가 종이에 놓일 때도 사선으로 배치가 되는 거를 보통 사선 배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사선 배치가 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봤을 때 더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여기가 더 편하거든요. 물론 제가 아주 삐딱한 사람이라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더 멋있게, 그러니까 이게 더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직선 배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를 덧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여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사선으로 붙인다고 해도 굉장히 이상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스티커를 뭔가 이렇게 똑같이 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넣어주는 수밖에 없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넣어주면 뭔가 마음이 편하니까 자꾸 사람이 이렇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조그만 포인트 스티커 같은 애들은 네,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스티커도 제가 똑같은 걸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여기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는 사선으로 붙일 수 있어요. 얘가 직선이어야 되고 네, 이렇게 사선으로 붙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뭔가 이런 스티커도 뭔가 또 직선으로 붙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붙이게 되죠. 네. 그래서 뭔가 직선 배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 그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이는 레이아웃이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직선의 형태가 굉장히 이거를 한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선 배치를 할 때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직선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선택지가 직선으로 배치하는 것밖에는 약간 답이 없는, 네, 그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놓을 경우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스티커를 못 찾아서 지금 비슷한 크기의 다른 애를 꺼내왔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스티커를 쓴다 치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각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직선 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각도가 180도 각도 혹은 90도 각도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그게 직선이니까. 각도가 휘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직선이잖아요. 근데 사선 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도, 이거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직선보다 조금 더 내려간 요 각도, 그쵸? 지금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쵸? 직선보다 좀 내려간 요 각도를 따라서 얘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네,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친구의 각도, 이 친구는 또 지금 반대로 살짝 사선이 됐잖아요. 이 친구의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혹은 이 밑에 있는 친구의 각도를 따라서 또 붙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크기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게 답답시러 보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뒤에가 조금 흰 부분이 이렇게 나와줘야 좀 덜 답답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너무 답답시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한 이렇게 놔줘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 가로로 놓인 친구의 각도를 따라와 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 배치를 할 경우에 좋은 점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밑에 있는 친구는 직선 배치를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 배치를 할 때는 하나가 이렇게 사선이 되면은 되게 요상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선 배치를 하다가 근데 나 하나는 직선으로 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직선으로 놓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긴 친구를 이렇게 직선으로 갖다 붙여주면
면은 좀 답답하다. 그냥 아까처럼 사선으로 한번 놔둬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갖다 붙겠죠? 네, 이렇게 갖다 붙을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여기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붙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마테도 직선 배치는요. 마테를 붙일 때 이렇게 약간 많은 것들이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테를 사선으로 붙이게 되면 갑자기 이 페이지 안에 있던 꼰대 같은 직선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붙은 마테한테 화를 내요. 너 뭔데? 여기 직선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사선이 갑자기 왜 들어와? 약간 이렇게 꼰대처럼 화를 내요. 그래서 이게 마테를 사선으로 갖다 붙이면은 굉장히 요상스러운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사선을 봅시다. 사선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얘가 요상스럽게 와서 들러붙어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얘가 좀 살짝 직선 형태가 됐는데 건드리다 보니까 네. 보시면 마테도 스티커랑 마찬가지로 이 따라갈 수 있는 사선의 각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를 따라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따라갈래요. 왜냐면 이 두 개의 스티커가 위에 친구의 각도를 따라갔고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 친구의 각도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삐질 거니까 삐지지 않도록 마테는 이 가운데 친구의 각도를 따라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친구가 삐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다른 마테를 또 갖다 붙이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얹어도 되고요.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를 더 얹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나를 더 얹어도 되고요. 만약에 이 위에를 자리 차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 밑에다가 마테를 직선으로 깔아줘도 됩니다. 얘를 이렇게 깔고 이 메모지를 위로 올려서 그렇게 배치를 해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네, 각도의 다양성 면에서 직선은 사실 여러분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180도 각도랑 이 90도 각도인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손이 만들어내는 각도가 사선의 각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각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휴먼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각도로 모든 메모지를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해도 네, 그게 똑같은 각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걸 메모지를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뭐랄까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페이지를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꾸민 페이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과연 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3가지의 메모지가 갖다 붙어야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각도가 사선이어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삐딱해져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삐딱하게 갖다 붙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페이지는 사실 이 페이지가 직선 배치를 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 친구와 이 마테와 이 밑에 있는 커튼이 직선 배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썩 단조롭지 않은 이유는 얘와 얘가 사선 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와 얘가 이렇게 사선 배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저를 스스로를 선생님이라 불렀네. 네, 아무튼 네, 여기 보면 4개 갖다 붙었네요. 뭐 아까 저번에 3개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스티커는 네,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론을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나, 둘, 셋을 구성하는 이 큰 메모지 혹은 큰 종이의 크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어리의 3분의 2, 3분의 2면 이렇게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이 높이를 가진, 3분의 1 이상의, 네, 너비를 가진 한쪽 면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 친구들만 네, 이렇게 큰 친구들로 저희가
제가 저 혼자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티커는 이 3분의 1보다 훨씬 크기가 작죠. 네, 그래서 얘는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를 사실 같은 애로 볼 수 있어요. 이 마테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얘와 얘가 따로 떨어진 동떨어진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큰 공간으로서 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직선 배치를 하긴 했지만 사선과 사선을 가장 전방에 가장 크게 배치를 해줌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함을 덜어주는 네,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얘 사선이고요. 지금 이거 이렇게 사선으로 갖다 붙었죠. 그리고 이 마테도 얘가 붙은 거와 이렇게 딱 수직이 되도록 네, 사선으로 마테가 들러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테는 이 메모지에 사선에 맞춰서 갖다 붙었고요. 네. 근데 얘의 사선에는 갖다 붙은 애가 없고 이 밑에 있는 마테도 이 메모지의 사선의 연장선 상에서 갖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규격이 얘 말고 얘 말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을 경우에 조금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좀 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배치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셈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 가장 좋은 손쉬운 배치는요. 1, 그냥 배치만 보세요. 2, 3 배치입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 1, 2, 3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사선으로 1 직선 아니고요. 사선으로 1, 그 다음에 2도 살짝 사선이에요. 2, 그 다음에 3도 살짝 사선이에요. 3 혹은 이렇게는 그때그때 종이의 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붙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얘도 이렇게 사선으로 갖다 붙어도 돼요. 이렇게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1과 2와 3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갖다 붙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사선으로 갖다 붙으면 멋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는 저의 그 오래된 그 영상이 정말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그 레이아웃의 정수를 꿰뚫는 핵심적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굉장히 힘든 시절에 참 그쵸. 사람이 힘들었기에 그런 영상이 나왔겠죠. 네, 새벽 2시에 야근하면서 만든 영상이라서 네.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월급 루팡을 한 건 아니고요. 재택근무하는 중인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얘 사선으로 갖다 붙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얘에 맞춰서 네, 사선으로 갖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친구도 사선으로 갖다 붙었고요. 얘를 따라가고 있는 얘의 사선과 같이 가고 있는 친구는 바로 이 스티커입니다. 네, 여기를 살짝 잘라줘서 이거와 이거의 이거 뭐지? 그 수평을 맞춰주면서도 얘가 이렇게 약간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애랑 이 밑에 있는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직선이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약간 얘네가 전체적인 페이지에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얘가 지금 직선으로 있고요. 얘는 사선이고요. 얘는 여기에 맞춰서 직선으로 갔고요. 얘도 살짝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사선이 한번 얹어졌고 이 동그라미가 또 사선으로 붙었거든요. 사실 동그라미에는 사선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 문이 포인트인데 문이 사선으로 갖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중간에 또 직선으로 끊어줬고요. 근데 대신에 이 메모지가 또 이 문과 함께 사선으로 네, 같은 각도로 메모지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 스티커가 같은 각도로 또 사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보시면 지금 후경에 위치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직선인데 그쵸? 직선인데 앞에 있는 큰 면적이 큰 친구들, 포인트가 되는 친구들은 사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 배치만 사용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저는 차라리 사선 배치만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면 사선에 직선을 섞어서 사용을 하되
전경에는 사선을, 후경에는 직선을 넣어서 배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그런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은 탁구를 할 때 삐딱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선 배치가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자 핵심이다. 그 이유는 사선 배치가 훨씬 더 다양한 종이들이 갖다 붙을 수 있는 각도가 더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또 3-2강이 또 있거든요. 이게 또 짧은 강의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모지를 배치하는 방법들을 알아볼 거라서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